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보시면 지금 무리식이라고 하는 과정이 하나 뚝 들어오거든요. 이 무리식이라는 과정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호 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호 안에가 문자가 있어야지 근호를 벗겨냈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봤더니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죠. 만약에 내가 여기 이따가도 이제 설명에 나오긴 합니다만 루트 가로에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 실은 얘는 뭐랑 같죠? x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하고 루트는 사라질 때 절대값을 남기거든요. 근데 어떤 실수든 간에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죠.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가 벗겨졌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한다? 무리식이라고 하지 않겠다. 무리함수라고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무리수의 의미는 유리수에 반대되는 관점인 거잖아. 그래서 원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도 무리식에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뭘로만 보겠다. 루트라고 하는 형태, 근호라고 하는 게 맞아 루트니까 루트가 있는 식만 주로 무리식으로 다루자는 게 목적이 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겠죠. 어떻게? 분자의 루트꼴로 존재하게 되는 형태인 거나 아니면 루트분의 뭐 이렇게 역수꼴로 들어가서 분모가 되는 형태 두 가지가 존재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스킬들에 대해서 쭉 다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과정으로 좀 넘어와서 일단 여기 보시면 제곱하고 루트는 여러분 그냥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이거 반드시 신경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값에 대해서 그냥 나가는 거 확인됐고요. 요렇게 가는 것까지도 아마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3번이라고 한번 써볼래? 3번이라고 한번 써보자. 자, 3번이라고 쓰고 여러분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음의 제곱근의 성질.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한번 써볼래? 자,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라고 봤더니 우리가 이게 복소수편에 나오거든요. A라고 하는 A라는 형태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해보세요. 0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이 조건에서 우리가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B는 마이너스 루트의 AB가 됩니다. 여기서 이 마이너스만 좀 특출나게 표시해볼까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이 경우가 은근히 많이 쓰여요. 범위를 활용하고자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 마이너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A가 0보다 커나 갖고 B가 0보다 작았을 때 이번에 나눗셈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어떻게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얘가 루트의 B분의 A 이렇게 아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이 마이너스를 좀 신경을 써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 부호들을 좀 기억해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는데 유일하게 얘네들만 마이너스 생기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록해 두시면 아마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거고 참고로 우리 지금 이 마더텅이라고 하는 교재는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로 문제가 돼 있다 보니까 교육청 모의고사는 이런 거를 많이 다루지 않아요. 일단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이런 느낌으로 해서 한번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보실 게 뭐냐면 이제 유리화의 과정인데, 자, 유리화의 과정은 이 오른쪽에 4번에 있으니까 옆으로 좀 넘겨가지고 한번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할게요. 4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분모의 유리화. 어떻게 돼 있죠? 분모의 유리화는 보시면 루트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똑같은 거 곱해서 이제 없앤다는 게 목적이고요. 이렇게 갔을 때는 어떻게 하죠? 부호가 다른 놈을 갖다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더하기 B, A-B는 합차 공식에 따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 목적성을 두고 있는 거죠. 계산만 잘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파트는 오늘 하고 그냥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식은요, 다른 거 없어요. 보통 이 안의 경우는 당연히 0보다 커나 같은 거고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된 복소 성질에 따라서 이런 성질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무리식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간단하게 문제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39번대로 한번 넘겨가지고 저랑 한번 무리식에 관해서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자, 39번인데요. 자, 먼저 한번 이거 한번 풀어볼래? 39번 한 번만, 니네가. 풀라는 목적성이 있겠지? 한번 풀어봐봐. 자, 지나가면서 한번 여러분 풀이 과정 좀 한번 볼게.
네, 39번 한번 나옵시다. 자, 한번 잠깐 봐볼까요? 제가 이제 왜 이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거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 거냐면 통보를 하셨을 거예요. 이거 공통분모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보려고 하는 건 팁 때문에 그래요. 팁. 어떤 팁이냐? 자, 아까 여러분들 분명히 어떻게 하셨죠? 루트 a의 제곱을, 그죠? 루트 a의 제곱을 a라고 쓰셨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a를요, 혹시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까? 양수라고 하는 조건에 대해서? 그럼 이 조건에 b다라고 하는 건 루트 b 써도 상관없을까? 맞죠? 그러면 출제자는 왠지 이걸 노렸을 것 같아요. 루트 a를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앞쪽은요 루트 a가 남을 거고요. 뒤쪽은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갔던 거니까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쪽의 상황도 루트 b로 묶어버리시면 루트 b 더하기가 루트의 a분의 1 이렇게 지금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여기서 요 모양 그죠? 요 모양이 공통적이니까 쟤를 묶어버리시면 앞쪽에는 이게 남을 거고 뒤쪽에다가는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걸 통분하게 되는 순간 저는 뭐가 되죠? 루트 a 루트 b분의 루트 b 더하기가 루트 a가 통분이 여기서만 되고 여기서는 루트 a 더하기가 루트 b분의 1이 되니까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a b분의 1? 아하, 이게 정답이 돼버리죠.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만약에 무리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통분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진짜 미쳐버릴 정도로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가기를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그래서 루트가 유독 많을 때는 좀 이렇게 묶어낸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스킬적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이걸 쓴가 이거를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과정. 자, 오른쪽에 한번 더 볼게요. 자, 41번 문제에다가 지금 현재 별표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더 치죠? 왜? 3개 정도까지 치죠. 이유는 뭘까? 최다 빈출 하도 많이 나와서. 자, 일단 이 개념을 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보통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만약에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항상 저는 함수적으로 풀어요. 저랑 수업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오실 겁니다. 저는 일단 이 좌변의 수식을 y라고 하는 형태로 잡는 순간 얘는 뭐가 되죠? 2차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도 y라는 놈을 달아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연립되는 느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몇 개 나온다고 그랬냐면 6개. 기억하세요?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붕 떠 있는 거, 접해 있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A가 음수인 경우는 요렇게 세 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6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어떤 개념을 추가하죠? 바로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뭐랑 같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 말은 뭘로 판단할 수 있죠? 판별식의 부호를 갖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얘는 X축과 교점이 없죠? 0개잖아요. 0개. 그래서 우리는 얘를 D가 0보다 작다라고 쓰고 얘가 1개잖아요. D가 0으로 쓰고 얘가 2개의 교점을 갖잖아요. D가 0보다 크다라고 잡겠죠. 똑같은 논리로 얘도 보시게 되면 A가 음수인 상황에서 얘가 교점이 2개잖아요. 2개인 상황에서 D가 0보다 크다,
D가 한 개인 상황에서 D가 0이다. 0개인 상황에서 D가 0보다 작다. 이걸 여러분이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거 진짜 많이 나왔잖아. 근데 이게 계속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기 보자 이거지. 자,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중요 단어로 한번 밑줄 치면서 좀 가드리면 자, 모든 실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 그죠? 모든 실수.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실수. 다른 말로 뭐가 돼야 돼? 정이 되어야 돼. 정이 되려면 이 안에 있었던 요 값, 루트 안에 있었던 요 값은 아까 어떻게 하면 정의가 된다고 그랬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부등호의 개념이 등장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가자? y는 kx의 제곱 kx 더하기 3대 y는 0보다 커나다. 이거를 해석하라는 거죠. 어떤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x를 집어넣으신 간에 항상 y는 붕 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x축보다 위 혹은 접한다라는 표현이니까. 그럼 이 느낌으로 한번 쭉 가보자 이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이 그래프가 이거 아니면 이거일 텐데 답은 정해져 있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되죠? K가 최고차인데 양수이면서 붕 떠 있으면 어떤 x를 집어넣으신 간에 x보다 더 위의 값을 갖죠. 그리고 접해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우리는 D가 0인 거고 D가 0보다 작다니까 답은 어떻게 쓰면 돼? K가 0보다 크다. 그리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조건을 바로 봐버릴까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 D라고 하는 것은 어디야? B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K는 0과 얼마 사이? 12 사이. 이렇게 들어갔던 거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을 이렇게 가져가시면 K는 0초가 12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대부분 학생이 이렇게 많이 풀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서술 과정에서는 올바르진 않아요. 왜 그런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얘들아, 여기 최고창에 보면 문자잖아요. 이 문자는요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다가 첫 번째 K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K가 뭐일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죠. 한 번 더 보셔야죠. 자, 한번 생각해 봐봐. K가 0이래. 그럼 여기가 0이 되고 0이 되고 그럼 남는 게 뭐죠? 3만 남죠. 3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아하, 그래서 얘도 성립을 하는 거야. 다시 한 번만요. 대가리가 문자일 때는 항상 이걸 나눠봐야 돼. 0이 아니다, 0이다. 근데 얘가 0이 되더라도 빵빵 집어넣으면 어떤 x를 집어넣으면 0을 만들기 때문에 3만 남죠. 3은 0보다 커나 같다니까 성립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1번 상황에서 K는 0보다 크고 12 이하보다 작은 상황이고요. 이번에 K는 0도 성립을 했었던 거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묶으셔야 돼? 또는으로 묶으셔야 되죠. 합집합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돼요? 0, 2, 4, 12 이하. 그래서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13개. 4번이 돼야지. 이게 약간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정수 K의 개수를 따질 때 얘가 왜 또는인가 이런 생각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뭐 요거 하나, 41번 하나,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고등 내신하고 연결됐을 때 예, 그렇습니다. 잘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뭐 요 정도 느낌에서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만 더 부탁을 할까요? 40번 문제 하나만 부탁할까요? 40번? 40번 문제 하나만 더 부탁할까요? 한번 풀어봐봐. 아까 제가 음의 제곱근의 성질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그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40번.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40번은 아까 여러분께 음의 거듭 제곱분의 성질에 관해서 얘기했던 거를 그냥 활용하시는 명제 문제거든요. 한번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떻습니까? 뭐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요 마이너스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루트가 합쳐지거나 루트가 분리가 될 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건 두 종류밖에 없다 그랬죠. 분자가 어땠어야 되고 0보다 커나 같아였어야 되고 분모가 0보다 작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10이었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x는 마3부터 얼마까지? 12까지가 p라고 하는 형태의 진리집합의 조건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냥 이제 명제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명제. 근데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죠. 충분 조건. 그럼 제가 여러분이랑 할 때, 애들 명제편 할 때 총 쏜다 몇 번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P의 진리집합 라지 P가 Q의 진리집합 라지 Q라고 하는 것에 뭐가 되면 돼요? 부분집합으로 포함되면 되는 거죠. 그게 충분 조건이었던 거니까 우리는 이런 수직선에다가 P다라고 하는 조건 하나 여기다 갖다 붙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라지 P. 그 다음에 Q다라고 하는 건 이건데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이쪽에 있을 것 같고 n-는 이쪽에 있어야 품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시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조심할 건 이제 뭐야? 문자는 인접해 있는 문자 간의 부등호 관계만 설정하시면 되는데 둘 다 등호가 없는 상태니까 같아져도 상관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은 얼마보다? 16보다 커나 같다가 되니까 n의 최소는 얼마였죠? 16인 걸로 답 확인이 끝나겠죠. 네, 이 정도 느낌까지 가져가시면 우리가 부호 변화까지도 챙겨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마지막 44번 문제 하나만 보고 무리식을 마무리 짓고 무리함수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서 좀 개념 설명 조금 더 많이 할게요. 자, 일단 44번입니다. 44번 문제 하나 잠깐 볼게요. 44번을 보시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다뤘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보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죠 뭐. 한번 잠깐만 보자. 자, 민재야,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뭘 많이 쓰라 그랬죠? 민재씨, 뭘 많이 쓰라 그랬죠? 문자. 첨자를 조금 더 많이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배율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첨자 붙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은 시그마는 뭐 슈테판 볼츠만 상수다.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모르잖아. 그럼 신경 꺼. 4파이 신경 꺼. 그럼 얘네 신경을 끄면 돼. 그럼 뭐야? 이 문자 하나, 이 문자 하나, 이 문자 하나만 결과가 남아있거든요. 자, 그럼 읽어보자. 그대로 가보자. 자, 온도가 T라고 했어요. 그럼 T에 관한 정보를 봐볼까? 뭐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첨자를 쓰자. TA는 TB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첫 번째 식 끝. 두 번째, A의 반지름 라지 R이거든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라지 RA는 라지 RB의 몇 배다? 36배다.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광도라고 하는, 물어보는 것도 한번 써볼까요? 물어보는 거. 광도가 뭐였죠? L인가요? LA는 LB의 몇 배다? K배다. 이렇게 확인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저기 있었던 원래 주어져 있는 이 수식을 첨자를 써가지고 그대로 때려버립니다. 첫 번째 A라는 별에 대해서 TA의 제곱은 라지 RA분의 1, 그 다음에 루트에 4파이 시그마, 그 다음에 LA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두 번째, B라는 별에 대해서는 TB의 제곱은 RB분의 1, 루트에 4파이 시그마분의 LB다. 이렇게 쓰면 끝나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 식을 나눠버렸잖아. 왜? 배율에 관한 부분은 나눗셈이니까, 유리식이니까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거랑 요게 상수는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죠. 그러면 좌변의 수식은 여기에 식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제가 제곱으로 묶으면서 가죠. TB분의 TA야. 자, 오른쪽은요. 종류별로 갑시다. 이렇게 갔더니 번분수의 계산에 따라서 RA분의 RB가 들어가고요. 얘네들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게 분모로 요게 분자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LB분의 LA다. 끝났죠. 뭐 색다른 거 얘기한 거 없어요. 유리식의 버전하고 똑같은데 식에 저 루트만 있어서 무리식 범위로 들어온 것 뿐이에요. 자, 그럼 가보자. 자, 민재가 조금 더 도와줄래? 민재야. 이게 얼마니? 여기 힌트 다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야? TB분의 TA. TB분의 TA. 얼마? 야,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2분의 1 제곱 써주면 될 것 같고요.
RA분의 RB. 그럼 얘가 이리로 내려오거든요. 조심할 건 얘가 내려갑니다. RA분의 RB는 내려가겠지. 이게 얼마가 돼요? 36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에 루트가 있었죠. LB분의 LA는 뭐가 되죠? LB분의 LA는 얘가 그냥 K가 되네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4분의 1은 36분의 1 곱하기 루트 K가 되니까 루트 K는 양변에 36을 곱하면 얘가 9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K는 얼마더라? 81이더라. 정답은 3번이다. 그죠? 비교 대상이 두 가지였고 첨자를 쓰시면서 나와 있는 배율들을 확인하시고 문자 잡으셔서 나눠버리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얘네가 막 고민하고 막 이런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이런 무리식보다는 유리식의 범위에 루트가 있는 꼴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적정할 것 같아요. 분모 유리가 없죠. 아까 했던 거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수능이라고 하니까 모의고사 형태에서 이런 거 잘 안 낸다는 뜻이에요. 왜? 너무 계산에 치우치니까. 근데 학교 내신에서는 이번에 아마 여러분 시험 문제가 23문제 정도, 22문제 정도로 가정하면 무리식 문제는 한 문제 나올 둥 말 둥 할 겁니다. 한 문제 나올 둥 말 둥 할 정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보세요. 그냥 이런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프린트를 하나 잠깐 보면서 넘어가자. 자, 이 프린트도 이따가 다 거둘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프린트를 별로 안 내보내고 싶어서요. 자, 그러면 이 프린트를 한번 잠깐 볼 텐데 지금부터 뭐 때문에 이 프린트를 다른 교재에서 출력을 해서 왔냐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리함수의 포인트를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는 건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봐봐. 그냥 한번 들어봐봐. 무리함수는요.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그래프 해석이에요. 그래프 그릴 수 있냐, 그래프를 읽어낼 수 있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역함수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무리함수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함수보다 내용이 적어요. 왜? 유리함수는 대칭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무리함수는 대칭의 개념보다는 그냥 그래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서 대칭의 개념보다는 그냥 그래프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그냥 어떻게 그리는지만 아시면 되는데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드리면 이렇게 두 단어를 쓸게요. 꼭지점과 부호 판단이라는 단어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졸릴 수 있겠죠.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그죠? 여러분 사시는 이 공간은 되게 좀 그래도 좀 살만하더라고요. 저희 집 어디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파주에 저는. 파주에 살아요. 파주. 이사간이 지금 벌써 2년 반이 좀 돼가네. 2년 반이 돼가는데 파주라는 지역은 서울보다 평균 온도가 1.5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서울 온도가 한 3도 정도 되면 거기는 한 1도 정도 돼요. 1도 정도. 그래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거든요. 근데 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맛이 있어서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에 많이 추워가지고 저희 애가 어제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멈췄어. 아빠 추워요 이러더라고. 방법이 없어서 이미 집에서 좀 나와가지고 좀 단지 내에서 걷고 있는 중이어서 그냥 오늘은 그냥 가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내복을 입혔어요. 저희 꼬맹이 둘째. 저도 내복을 입고 싶었으나 별로 이 정도야. 오늘 제가 맨날 반팔 입었잖아요. 오늘 지금 긴팔 입었어요. 이거 저의 변화입니다. 시작할까요 그러면? 자 갑시다. 제가 항상 그래프는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해? 기본형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형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일반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가 지난번에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본형이라고 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y는 루트의 ax 꼴이에요. 표준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루트의 a 가로의 x-p 플러스가 q 꼴이에요. 일반형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ax 더하기가 b 더하기가 c 꼴이에요. 뭐 이런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알파고라고 하는 대상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알파고에게 너 y는 루트 x 그려봐 라고 얘기하면 걔가 그냥 쫙 갈까요? 그럴 수 없을걸요. 얘가 러닝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로 돌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얘가 바로 그리지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숫자를 대입하지 않겠니? 0 집어넣어봐. 0이야. 1 집어넣어봐. 1,1이요. 2 집어넣어봐. 1, 루트 2요. 3 집어넣어봐. 3, 루트 3이요. 뭐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럼 무수하게 많은 점들을 이렇게 넣겠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네? 이렇게 가네? 학습의 효과에서 이렇게 간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처음부터 그릴 수 없다면 몇 개 점을 찍어서 순서쌍의 형태로 쭉 가보자라는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잠깐 스탑을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여러분이 어플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루트 x를 그리면요.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가요. 그러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들 제가 미리 먼저 제거하고 갈게요. 너네 저 그래프 어떻게 읽는 줄 아니? 가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애들이 가끔 왕왕 등장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변화는 적지만 계속 올라가는,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앞으로 그리시면 저한테 좀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그리잖아요? 나중에 역함수도 못 찾고요. 직선과 위치관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무리함수를 처음 소개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장되고 왜곡되게 그려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프를 해석이 쉬워지거든요. 뭔 소리냐? 쌤 그래프 이렇게 그릴 것 같아요. 루트 x 실제로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거의 뭐 4분원과 같은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원의 4분원 있죠? 4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느낌을 그리세요. 그래야 훨씬 유리해요. 좀 약간 너무 그러면 약간 좀 낮춰서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일단 제가 그래프 그리라고 한 10몇 개 드릴 거거든요. 거기 안에 페이퍼 안에. 제발 부탁인데 그래프 또 남학생들 어떻게 그린 줄 아세요? 이렇게 그려요. 좀 속된 표현 쓰면 격한 표현 쓰면 나한테 처음 왔습니다. 여학생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크게 그리세요. 여학생은 크게 그리시고 남학생은 제발 직선처럼 그리세요. 그것만 당부할게. 승현이 걱정스러운데 승현이 또 이 날아갈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그 화가가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알겠죠?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상한 작업 하나만 할게요. 잘 들어봐. x가 음수인 거 애초부터 신경 안 쓰죠? 왜? 루트 안에 양수인 것만 신경을 쓰기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보세요. 이게 정의역입니다. 칠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x축에다가. 두 번째, 치역. 선택받은 y값들의 합. 이게 치역이에요. 두 개가 되세요? 한 번만 더. 그래프가 이따가 그럼 다 그리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요 점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가는 게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요. 화살표를 통해서 요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과정은요. 요 점에 시작을 하잖아요. 이렇게 읽으시면 치역 방향과 정역 방향이 정확하게 읽혀져요. 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는 수업 내용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꼭 한번 요거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의역. x는 0보다 커나 같았네. y는 0보다 커나 같았네. 그럼 그 경계가 됐던 요 지점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꼭지점인 거죠. 꼭지점 어떻게 찾죠? 루트 안에 있는 것이 0이 되는가? 그럼 자동적으로 y는 0이 돼버리죠. 네, 그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어. 그래, 루트 x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려진 데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이걸 묻는 거죠. 야, 너 그럼 이거 어떻게 그릴래? 라고 물어봐. 어떻게 그릴래? 당연히 대칭을 통해 가야죠.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간 거거든요. x자리에 마이너스 x 무슨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걸 그리고 싶어요. 이게 뭐죠? x축 대칭이죠. 그럼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했더니 이렇게 가자.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꼭지점을 기준으로 네 방향 향해서 쭉 펼쳐 나가는 상황들인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요 방향을 1, 4분면 방향이라고 결정하고 요 방향을 2, 4분면 방향을 결정하고 요 부분을 3, 4분면 방향을 결정하고 요 부분을 4, 4분면 방향을 결정한다면
뭔가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네. 뭐냐라고 봤더니 잘 봐봐. 지금 현재 요 그래프가 y는 루트 x였거든. 여기 x 앞에 개수의 부호가 이거 1이잖아요. 루트 앞에 있는 것도 얘가 1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일사분면에서 가잖아요. 일사분면의 특징이 뭐죠? x 좌표도 양수, y 좌표도 양수인 걸 얘기하거든. 양수네. 부호가. 여기 봐볼까요? 여기 x 앞에 부호가 얼마 있죠? 마이너스 1이야. 루트 앞에 얼마 있죠? 1이요. 얘가 2, 3을 향해서 그려졌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2, 3의 특징은 뭐죠? x 값이 음수고요. y 값이 양수거든요. 여기 앞에 있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죠? 3, 4는요. 특징적으로 여기가 x도 음수, y도 음수인데 여기 x 앞에가 마이너스 1, 루트 앞에도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4, 4분면은요. x가 양수에 y가 마이너스인데 그게 교묘하게 맞아요. 절묘하게 맞아요. 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이 소리야. 문자를 좀 많이 써서 이렇게 표현하신다면 여기서 여러분이 꼭지점을 찾는 방법은 심플하죠. 어떻게? 루트 안의 값이 0이 되기 위한 x값 얼마? 마이너스 a가 b분의 c 뒤따라오는 문자 d를 꼭지점으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 b라는 문자 있죠. 요 b라는 문자는요. x에 가까워요? y에 가까워요? 봐볼까? b 옆에 오른쪽에 x가 있네.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x가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y로 가려면 루트가 있고 a가 있고 등호가 있고 넘어가네요. 그죠? 단계가 좀 여러 번 걸치네. 쉽게 설명만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에는 요 a라는 놈은요. x에 가까워요? y에 가까워요? 봐볼까요? 여기 왼쪽으로는 등호 y 하나 건너서 바로 y가 오지만 여기는 루트가 있고요. b가 있고 x가 오죠. 얘가 훨씬 가깝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아하, 여기가 부호라고 하는 것은 b, a로 읽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가 양수, 여기가 양수면 뿔 뿌리니까 1, 3명에서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뻗쳐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가 만약 어떤 꼭지점에 있을 때 얘가 음수, 양수였으면 x가 음수, y가 2, 3 이렇게 뻗쳐가면 될 것이고 아,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꼭지점과 부호만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구나. x 앞에 부호가 x의 개수, 그러니까 x의 개수가 x의 부호, 루트 앞에 있는 요 숫자가 y의 부호. 그렇게 읽으면 전체적인 맞아떨어짐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너무 쉬워져. 제가 예전에 이게 작년까지는 얘가 고3들이 이걸 배웠어요. 이게 수투라고 하는 교과목을 이해했었다고. 그럼 애들한테 처음에 그래프 막 설명하겠니? 얘네들 어느 정도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막 했겠지. 근데 가끔가다 애들이 헷갈려해. 그때마다 이런 얘기해 그냥. 결론적으로 보니까 양수 1사, 음수 2사, 음수 3사, 양수 그러니까 읽어낼 때만 거꾸로 읽으시면 되겠죠. 그죠? 거꾸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생각보다 그래프 애들 잘 그린다니까. 안 흔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33번 때부터 있어요. 33번 때부터 있는데 그걸 어디까지 할 거냐면 자, 번호 좀 잡아줄까요? 33번 때부터 여기 잡죠? 33번 때부터 42번 때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뒷장을 넘겨보시게 되면은 50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1번 때까지. 일단 그래프만 그려봐. 정의역 취역 찾지 마시고요. 그래프만 그려봐. 제가 지나다니면서 좀 지적질을 하겠습니다. 어떤 지적질? 대충 그리고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이렇게 X축, Y축도 예쁘게 좀 그려보시고 네, 뭐 작가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뭐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자, 완만하게 그리지 마시고 좀 이렇게 과장되게 한번 이렇게 좀 그려보세요. 참고로 끝에서 떨어지는 모양새 가지면 안 돼요.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가 되셔야 됩니다. 중간에 한 페이지 정도 비고 나머지 가면 쭉 한번 그려보세요. 거기 하라는 대로 뭐 대칭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에이, 좀 너무 쉬운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그냥 쭉 그려봐. 틀려도 되는데 이따가 이제 그 테스트 볼 때 틀리시면 안 되니까. 우리 전형적인 이과 아이들이 참 돌립자. 여기가 꼭지점 좌표가 여기겠죠. 그러면 그래서 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뿔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곡선스럽게. 여기도 이렇게 좀 축을 좀 선생님도 천천히 그냥 그리잖아요. 작업시 좀. 그 다음에 좀 직선 구조처럼 만드셔서 찍어달라는 얘기. 네, 넘어갑시다. 좌표를 찍고 계시죠? 옆에다가 1,2라고 한번 좀 적어주세요. 아니면 여기 축에다 그냥 2라고 적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X축, Y축에 꼭 화살표를 끝자락에 좀 적어주세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오케이. 네, 끝. 네, 표시해주세요. 왜냐면 나중에 그래프 식 잠들 때 그 좌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1분 정도 기다려 드리고요. 그 이후에 그거에 관계된 부분들을 조금 더 몇 가지 보완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잠깐 고개 좀 들어주세요. 자, 59번하고 61번만 잠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5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시점의 좌표가 나와 있죠. 얼마입니까? 식을 한번 쓸까요? y는 마이너스가 루트에 4x 마이너스가 16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주어진 패턴에서 꼭지점 좌표가 얼마가 진행이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 값을 따라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면 4,얘가 3이다라고 하는 점을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잡겠죠. 자, 그 다음에 x 앞에 부호가요. x 앞에 부호가 얘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y 앞에 부호가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어차피 y의 부호라고 결정했으니까. 그럼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가 몇 사분면이죠? 당연히 4사분을 향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여기다가 아까 했던 작업을 한번 추가할까요? 어떻게 추가할까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4라고 하는 지점에서 정의역은요, x축에다가 표시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 지금 하려고요. 두 번째, 뭐 하시면 될까요? 여기 얘가 3이잖아요. 그럼 얘가 3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치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읽을 수 있죠. 방향성을 읽을 수 있죠. x가 4 이상, y가 3이야.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x가 4 이상, y가 3 이하.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 그래프 6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얘가 9 마이너스 x 더하기 얘가 3이 됐고요. 여기 얼마냐면 얘가 9, 얘가 3이 되네요. 그럼 요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 다음에 x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그래프는 몇 사분을 향해서 가게 되냐면 3, 4를 향해서 가게 되죠.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경사도를 조금 높게 주는 편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정이요. 그 다음에 치역에 관한 부분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의역은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그 56번부터 61번 때 그 한 페이지만 정의역과 치역만 좀 색칠 좀 해줘. 그리고 쌤처럼 정의역, 치역, 정의역, 치역의 범위까지 좀 써줘 봐봐. 한 번만 다시 그 페이지에 여러분이 색칠 연습을 좀 해달라고. 색깔 2개. 방향을 끝에 화살표를 좀 써주세요. 화살표를 좀 이렇게 반드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방향성이 읽혀지기 때문에. 색칠 좀 한번 해주세요. 한 번 정도씩만.
형광펜이 있거나 빨간색이 있거나 한 번씩만 잡아주세요. 일단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에 관계된 부분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이 좀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자, 정리가 되셨을까요?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냥 쭉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부동산에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정도 차이. 자, 그러면 이 내용 바탕으로 저는 추가적인 몇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 보시면 최대 최소 문제가 있어요. 그 얘기 잠깐 한번 드리고 갈게. 최대 최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내용 잠깐 한번 얘기하고 갈게. 자, 거기 몇 번이냐면 64번 여기다 그냥 쓸게요. 이 화면 그냥 내비두고 64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64번 같은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얼마까지? 네, 마이너스 2까지의 범위를 달아놨어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시작할게요. 그러면 일단 자, 진아야 꼭지점 좌표 얼마니? 64. 여기서 그냥 화면 보시면 되지.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한 요 정도쯤 되지 않겠냐는 거야. 이렇게 옆에다 좀 축에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요. x 앞에 부호가 뭐가 있었냐면 마이너스가 있었고요. y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부호가 있었어요. 그럼 얘가 가리키는 사분면은 몇 사분면일까요? 2사분면이겠죠? 그럼 어떻게 가면 되죠? 경사도를 좀 주면서 이렇게 가시면 되죠. 2사분면 향해서 이렇게 갔어요. 자, 이제 그럼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 뭐 하시면 되죠?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래?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2까지래요. 이게 지금 정의역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져 있는 패턴에서 이게 치역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죠? 아까 x축, y축 일부러 표시했으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변하면 y 범위 이렇게 변할 겁니다. 그럼 값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5를 뿅 하고 집어넣어 봤어요. 그럼 얘가 플러스 5에서 1 빼면 4. 4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2에서 2 빼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이게 빵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한번 뿅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선생님, 안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프를 우리가 개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게 안 맞죠.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전혀 어차피. 우리는 이 간격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뭐죠? 최대. 이게 뭐죠? 최소.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나중에는 이제 저런 거 이제 고려해서 이제 그래프를 조금 더 완만하게 밑에 쪽으로 그리시면 되겠지만 일단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정역 잡으시면 치역 잡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최대 최소 문제는 겁나 쉬워요. 왜? 그래프만 그릴 줄 안다면 정역 표시에 치역 표시에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대입해서 찾으셔서 가장 높게 있는 거, 가장 작게 있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끝나버리는 문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른쪽에 하나 더 갈게요. 자, 69번 문제 하나 볼까요? 69번 문제. 69번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자, 69번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 69번은 식을 줘요. 어떻게 식을 줬죠? 그래프를 줘요. 죄송해요. 그래프를 줘요. 요 점에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확인해보는 거 얘가 마이너스였고요. 얘가 2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읽을 수 있나 봐보자. 정의역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어떻게 되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아래쪽, 오른쪽 이런 식이니까.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꼴로 고쳐달래요? 자, 어차피 우리는 이 꼭지점이
다 합니다. 열리를 다 합니다. 그럼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 네, 마이너스 써주시고요. 최고차항에 이 a로 묶어주시고요. 우리는 이 해당된 꼭지점좌표 찾을 때 그게 부호 반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따라오는 숫자가 2가 되면 끝나죠. 네, 나머지는 기본 골격들을 맞춰주시고요. 여기 있던 것처럼 기본 골격 맞춰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2,2다라고 잡아주시면 끝나죠. 와우, 이거구나. 그러면 뭐죠? 쌤,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루트에 ax 더하기가 2a 더하기가 2가 되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좋은데 쌤 아직 a 모르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점을 주죠. 어떤 점을 주죠? 거기 전에 1, 네, 마이너스라는 점을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1, 마이너스 이렇게 주면 되죠. 그럼 얘 넘어가면 마 3은 마이너스 루트에 3a가 되고요. 3이라는 형태가 루트에 3a가 되다 보니까 a는 3이었대.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a가 3이니까 3x 더하기가 6 더하기 2다라는 구조가 완성이 돼요. 그쵸? 그럼 우리 뭐 하면 돼? a가 3이에요. b가 6이에요. c가 2예요. 이렇게 비교만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게 기본서들에는 다 3문제, 4문제 이상씩 이게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학교 내신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지금 얘는 아주 심플한 거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일부러 보조 프린트를 그걸 하나 미리 복사해서 출력해놨던 거예요. 그것들에. 왜? 그 내용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실은 오늘 문제 푸는데 진짜 하나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쉬워요. 무리함수는. 어디까지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쉽다니까. 그래프까지는 역함수부터가 조금 이상한 게 좀 나오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죠. 자, 시간을 좀 한번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제부터 뭐 하시면 되냐면요. 거기 92쪽하고 93쪽에 나와 있는 거 채우세요. 네, 92쪽, 93쪽에 대한 내용을 한번 채워보세요. 네, 한번 쭉 풀었고요. 뒤에 답지 넣어드렸거든요. 해설지. 채점까지 하세요. 앞에 거를 한번 쭉 보면서. 오늘 이거 다 풀이 다 해야 요걸 마무리 짓는 거라서. 나만에 갔다 오세요.
채점까지 완료해보세요. 한번 쭉 푸시고 채점까지 한번 완료해보세요. 조심히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보세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 보셨어요? 식 잡을 때 위에 거 기준점 써야 돼. 요거 요 골격 그대로. 꼭지점 기준으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y는 y거리 썼겠죠? 요거 다 찾아가 주시고. 이제 해설지 있으니까 해설지 한번 좀 작업 한번 해보시고. 아이고 졸리다. 요 모양 그대로 그래. 골격 그대로 꺼내서. 뒤에 붙여보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요점이 눈에 보여야지, 그지? 6,1. 네, 색 잡자. 어떻게 되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요점 하나가 있죠. 눈에 보이는 거. 0,1. 찔한다. 잡아주시면 돼요. 뒤에 다 붙여 있어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아플 때도 봐요? 네, 웬만하시면 오늘 이거 다 점검하고 그냥 내거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보세요. 자, 숙제 답지 혹시 안 가져가신 분 계신가요? 숙제 답지 혹시 안 가져가셨어요? 항상 오시면 이쪽에서 가져가셔서 채점 미리 좀 해주세요. 시간 여유 될 때 채점 하시고 오답 고치시고. 여기 해야 되는데요. 어디? 아, 일부러 잠깐 놔둔 거예요. 일부러 놔둔 거라서 뭐 좀 이따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를 한번 보실까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 봐야 되겠죠. 교육청 모의고사 어떻게 출제하는지. 자, 마더텅 89번대로 가버립니다. 마더텅 89번대로 갑니다. 고난도라고 하는 형태에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그냥 풀어 제껴버립시다. 오늘 먼저 그거 하나 풀고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89번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2009년도 3월 학평 29번 문제. 29번이라고 하는 건 킬러예요, 킬러. 킬러라고 잡혀있는데 이게 킬러인지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잘 들어봐봐. 이게 별표가 4개가 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4개가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이게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볼게.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래프 2개 그릴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2개 그려야죠. 그럼 둘러싸인 부분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저는 처음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스케치. 왜냐하면 모든 걸 처음에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을 거니까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에 꼭지점 좌표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3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약간 강하게 그려보죠. 이렇게. 자, 이거 오른쪽인 건 플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겠죠? 생각나 맞니? 자, 여기 꼭지점 좌표 얼마입니까? 이 꼭지점 좌표 얼마입니까? 4,3인 거 정도로 확인이 되나요? 뭐 요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 그럼 여기가 됐어요.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가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몇 사분면을 향해서 2, 3분면을 향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x는 마이너스 4하고 x는 4를 갖다 그어보면 이게 x는 마사고요. 이게 x는 4예요.
이게 4라고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곡선과 그래프 두 개와 직선을 둘러싸인 부분 넓이 이렇대요. 이렇대요. 좌표를 한번 잡아볼까요? 왜? 교점이라고 하는 거 좌표 잡는 게 포인트니까. 자, 일단 요 점의 좌표 잡아볼까? 자, 이 점의 좌표는 4,3이었고 요 점의 좌표는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쌤, 여기는요. 루트 8 마이너스가 3인데요. 4, 루트 8 마이너스가 3인데요. 쌤, 이 값 음수인데요? 3이고 이거부터 아래쪽 가야 되겠네. 예, 이때 스케치 할 때 좀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정밀하게 그릴 때. 여기는요. 마이너스 4, 그럼 조개에다 집어넣으니까 여기다가 마사를 딱 집어넣었더니 루트 8, 그죠? 루트 8 더하기 3이네. 어허, 이거 루트 8 더하기 3이구나. 뭐 이렇게 나오네. 얘보다 얘가 당연히 위에 있는 게 맞겠죠? 그럼 쟤를 이쪽으로 좀 가져와서 조금 더 현실성 있게 그려봅시다. 자, 마사라 그랬죠? 먼저 여기를 좀 경계를 지을까요? 자, 플러스 4라고 그랬죠? 경계를 좀 지어볼까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4, 얘가 4라고 잡았고 그 다음에 3이라고 그랬죠? 마3? 네, 마3 한 요 정도 잡을까요? 얘가 마3. 그 다음에 얘가 음수라고 돼 있지만 굳이 뭐 아래쪽까지 낮추진 않겠습니다. 여기가 어차피 4,3이니까요. 자, 그러면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던 상황에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죠? 얘가 요렇게 갑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음수인데 왜 고려 안 해주세요? 그냥 내 맘이에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거니까. 그러면 나에게 딱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에 있었던 요 파란색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면적인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걸 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넓이를 구하랴. 와, 미쳐버리겠다. 왜? 원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적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요. 수초의 적분이나 미적분의 적분 방식을 써야 돼요. 쌤, 우리가 아직 고1이고 배우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와 같은 무리함수에서 넓이를 물어볼 때, 자, 무리함수에서 넓이를 물어볼 때는 어떤 점에 착안하시면 되냐면 대칭성의 논리를 착안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봐보세요. 제 얘기 좀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일단 여러분 잘 봐보시면 꼭지점 좌표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하죠? 부호가 약간씩 다를 뿐 절대값은 비슷한 위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 얘기 한 번만 잠깐만 들어봐봐. 얘들아, 요 그래프를 혹시 Y축 대칭하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동의가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평행할까? 한번 생각해보자. 평행할까? 어떻게 보면 되죠? 이 간격을 보시면 돼요. 이 간격들을 보시면 돼요. 실제로 평행합니다. 수식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돼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는 저 안에다가 일부러 좀 빨간색을 덧입힐게요. 이렇게 되면 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면적이 누구랑 똑같냐면 이 부분하고 똑같겠죠? 이 부분하고 똑같겠죠? 당연히. 이해돼요? 이 부분하고 똑같을까요? 이렇게 별표하고 똑같을까요? 왜냐면 이게 평행이동 되는 거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이 별표가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죠? 대칭이니까. 이거 아까 Y축 대칭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래 파란색은 이면적이었거든? 이렇게 된 안에 있었던 이 파란색 면적이었거든? 근데 이 위쪽에 있는 이 별표가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쪽의 별표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되냐? 일부러 쌤 바꿔서 그리는 거야. 겹쳐지지 않으려고. 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 구조가 원래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대칭되니까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일로 들어오니까 이 사각형 면적이 된 거지. 그럼 얘가 얼마인데? 8이요. 이게 얼마인데? 6이요. 정답은 8, 6에 48. 이게 답이에요. 와, 문제가 되게 이상하구나. 그죠? 다시 원래 파란색 면적을 다시 한번 좀 써드리면 파란색 면적은 원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두 개가 붙어 있었던 상태야. 이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부분을 이 아래쪽 부분에 해당되는 이 면적하고
그죠? 이 부분하고 똑같은 게 이쪽이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결국에 얘가 일로 들어와서 사각형 구조를 만들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느낌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지만이 이 문제가 쉬워요. 대칭성에 관계된 넓이 문제가. 그래서 무리함수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적분할 수 있으시면 나중에 적분해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면 철저하게 대칭성의 논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뭔가 꼭점이나 뭐 y절편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대칭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알겠죠? 요게 몇 번? 29번. 모의고사 29번. 여러분이 수능을 볼 때는 29번의 의미가 좀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까지 올해 고3까지는 모의고사 29번이 킬러 문제예요. 킬러. 이해되냐? 킬러라고 킬러. 물론 3월달에 봤던 거긴 하지만 그래도 킬러라고. 학생들에게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을 갈라버리는 형태란 말이야. 그런 느낌을 좀 잘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어느 거를 보든 교과서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씩 꼭 어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만날 때마다 쌤 맞아. 대칭이라고 해서 무리함수 직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 넓이를 계산 못한다니까 반드시 자르고 붙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 문제 부탁을 할까요? 8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최고 난도 문제 87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자르고 붙인다는 느낌으로 대칭성이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87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것도 킬러였습니다. 물론 준 킬러죠. 얘는 준 킬러. 왜 준 킬러인지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한번 보셔서 좌표나 이런 잘라내는 거 어디를 잘라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고민이 조금씩 해봐야 나중에 문제 봤을 때 쉽게 갈 수 있어요. 쉽게.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떤 대칭성이 또 숨겨져 있는지 한번 봐봅시다. 이게 오늘 이제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역함수에서 한번 얘기가 되긴 할 건데 뭐 미리 보셔도 큰 문제 없어서 먼저 제가 이렇게 y는 x를 한번 이렇게 그어볼까요?
y는 x를 한번 그어볼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역함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래프적으로만 갈게요. 그래프적으로만 가보면 이렇게 가죠. 맞아요? 이거랑 대칭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잘 봐보면 얘랑 얘가 또 대칭이죠. 요 갔던 게 한 번 더 뒤집히는 상황인 게 눈에 혹시 보이세요? 야,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어떤 짓을 한번 해볼 거냐면 잘 들어봐봐. 여기 잠깐만 보실래? 그림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서요. 여기 파란색을 한번 쳐서 요 파란색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칠하면 이 부분하고 똑같은 게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이쪽 라인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대칭 구조니까. 근데 우리는 또 다른 대칭을 알고 있죠. 어떤 대칭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하고 대칭인 게 얘랑 얘가 대칭이죠. 한 번만 다시요. 이 파란색 부분이 이거랑 원래 Y축 대칭이에요. 이 파란색과 주황색은 Y는 X에 관한 대칭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끝난 거야. 왜 끝났니? 요 부분이 결국에 이쪽 안쪽으로 뿅 하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럼 최종적으로 자르고 붙인 이 도형, 남은 도형이 뭐가 되니? 남은 도형이 뭐가 돼? 제가 일부 색칠을 바깥쪽으로 한다 그랬어요? 남은 도형이 뭐가 돼? 삼각형이 돼버리잖아. 여기 원래 파란색, 여러분 거에는 파란색 훨씬 더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얘가 잘려서 여기를 채워버린다는 얘기야. 그지? 이쪽 부분에. 그러면 요게 돼. 그런데 좌표가 참 이게 뭐랄까? 좋은 표현들을 준 것 같아요. 저기서.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거 보실까요? 여기 원점 보실까요? 원점하고 마이너스 2,4를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죠?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러분 요 직선 한번 봐볼까요? 0,0과 4,0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 뭐가 되죠? 얼마가 되죠? 2분의 1이 되죠. 혹시 여기 둘의 관계에서 뭔가가 느껴지세요? 그렇죠. 직각이 느껴지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 넓이를 구하는 건 직각삼각형인데 정확하게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죠. 왜냐면 여기도 루트 20, 여기도 루트 20이고. 아, 그러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되죠? 5a 곱하기 얘가 5b였던 이 상황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가 루트의 20, 얘도 루트의 20. 그래서 얘가 2분의 1 곱하기 얘가 20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다? 10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된 거지. 그래서요, 이 문제는 무리함수 그래프는 여기 있지만 이 식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이 식을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식을 단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죠? 원래 이 좌표 구하라고 줬는데 출제자가 좌표를 계산해서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넓이는요, 반드시 자르고 붙이시면 돼요. 자르고 붙여. 그러니까 이 자르고 붙이는 게 눈에 확 들어오시면 그 상태 그대로 넓이 계산하면 생각보다 이 문제가 어떤 분들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잘릴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한 30초 안에도 이 문제 풀걸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머릿속에 잘 간직해 두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무리함수 더하기 넓이는 반드시 뭐에 대해 생각해라? 대칭성에 대해 생각해라. 자르고 붙인다. 여러분 잘하잖아요. 컨트롤 X, 컨트롤 V. 한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컨트롤 X 잘라가지고 오려내서 붙이게 하잖아요. 안 하시나요?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이랑 집 청소를 한번 했어요. 선생님 아들 방이 너무 더러워요. 더럽다는 의미가 뭐냐면 걔는 어렸을 때 과학 실험 이런 거 많이 해갖고 박스 이런 거 많고 그래갖고 이번에 한번 좀 쫙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아들 방에서 그게 나왔어요. 예전에 맞추다만 퍼즐. 예전에 맞추다가 포기한 블록 이런 거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블록을 맞추다가 아빠 나 이거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 하고 버렸던 게 있는데 그걸 아들은 시작을 하고 저는 아들이 하다가 못 푼 300피스짜리 그 있잖아 명화 그래가지고 되게 유명한 그림 하나를 300개 쪼개가지고 맞춰라 이런 거 있잖아. 판도 없는 거 밑에
그래서 그걸 시작을 했습니다. 막 열심히 맞추고 있었어요. 엎드려가지고 그 거실 엎드려서 그런 거 해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엎드려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이 지나가는데 그 알다 발바닥에 그 퍼즐 붙어갖고 가는 거. 그래서 기존에 맞춰놨던 거에 상당수가 유실이 됐어요. 그 녀석 때문에. 야, 김현철 너 뭐야? 그래요. 다시 또 갖고 와가지고 또 맞추는데 에이 아빠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서 엎어버리더라고. 내 새끼지만 한번 진짜 엎어버리려다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책상에 서재에다 다시 그걸 이제 일정한 부분 다시 복원시켜서 올려놨습니다. 이번 주 저희 미션은 그걸 맞추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퍼즐 하나를 더 샀어요. 300개 너무 많아서 150개짜리를 사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줘야죠. 진솔아 해라. 요즘 저희 아들이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진짜 미치겠어. 저희 아들이 저는 원래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일 때는 되게 뚱뚱해 보이고 약간 토실토실해 보이겠지만 제가 여러분 할 때 진짜 말랐었어요.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동네 먹을 게 없어서 가게에 과자를 사러 간다고요? 한 왕복 한 5km를 걸어야 돼. 나가겠냐 니네 같으면? 안 나가지. 그래서 아버지 뭐 이렇게 장 보러 갈 때 한 번씩 따라갔다가 사갖고 오고 이런 식이에요. 저는 이제 옛날에 저희 집 완전 깡촌이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가 기숙사였는데 배밭이 있어요. 나주에 있었거든요. 전남 나주에 있었는데 다 근처가 배밭이에요. 그래서 학교 안에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매점을 없으니까 밖에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오면 아이스크림 다 녹아버리죠. 왜냐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애들이 안 나가요. 그래서 토요일에 한 번에 나가서 막 장을 막 이만큼씩 지금으로 따지면 한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랄까 뭐 과자나 이런 거 한꺼번에 한 5만 원씩은 아마 갖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막 쌓아놓고 막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아. 근데 저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주전부리 이런 것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밥만 먹고 공부했어요. 밥만 먹고.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별명이 돼지였거든요. 체격은 이런데 체격은 진짜 좀 말랐었거든요. 지금 이 키에 말랐던 몸무게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몸무게가 51kg였죠. 51kg. 여러분 나이 때는 더 말라. 48kg. 불가능한 수치죠. 제가 이게 이 일을 하면서 찐 거니까. 그래서 저도 근데 우리 꼬맹이가 요즘 밥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좀 밥을 제한을 하기로 했어. 갑자기 살이 찌니까. 그래서 안 하고 집에 제가 예전에 링피트 샀다 그랬잖아요. 닌텐도 스위치. 그래서 저랑 저희 와이프랑 그 큰애만 계속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요즘에 아침에 월화는 그거 하더라고요. 뭐죠? 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줌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링피트를 합니다.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거 하고 막 옆에서 보면 되게 웃겨. 보면 막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 옆에 찍어서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아무튼 그거 하고 그래 살 빼고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아무튼 요즘에 좀 살이 좀 정말 많이 쪄가지고 고민이 좀 될 정도로. 왜냐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만 막 거의 고기를 딱 넣으면 흡입이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계란찜을 해줬거든요. 계란을 6개를 풀어 계란찜을 딱 해서 놨는데 얘가 거의 혼자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야 아빠랑 같이 먹으려고 만든 거야. 그랬더니 나 밥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체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꼬맹이가 저희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먹으려고 하니까 요즘 좀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너 제 중학교 되면 진솔이 중학생 되면 1인 1닭 할 것 같다고. 1일 1닭 할 것 같다고. 너 돈 많이 벌어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1일 1닭을 한다고? 그래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닭이 너무 불쌍한 1일 1닭을 어떻게 해? 하루에 한 마리씩 먹는다고. 1일 하루에 한 마리씩. 1인이 아니라 1일. 그래서 왠지 느낌상 그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좋아하거든 먹는 거.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어떤 얘기했어 내가? 쌤이 쌤 와이프랑 한번 제주도 한번 갔었거든요. 저 말고 저는 여기서 그때 여러분 시험 대비하고 있을 때 불과 2주 전이 제주도를 와이프랑 애들이랑 해서 뭐 이렇게 아는 지인 집에 갔었는데 제주도 사는 지인분에 갔었는데 제가 그랬죠. 야 진솔아 어떻게 너는 아빠한테 보고 싶어 전화도 안 하냐. 2박 3일 갔었거든요. 아빠 보고 싶어 전화도 안 하냐. 야 아빠는 너 생각하면 집에 혼자 있었으니까 혼자 있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그랬어. 물론 라면만 먹은 건 아니지만 일부러 아빠한테 자극이 되라고. 야 아빠 라면만 먹고 너 진짜 네 전화 기다리고 진짜 너 보고 싶어서 아빠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 좋겠다. 순간 열이 빡 받아가지고
야 뭐가 좋아 임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라면 먹었잖아. 걔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거든. 살찌는 거만 먹자. 어? 라면, 햄버거, 피자, 치킨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김치 딱 이렇게 뭐지 밥에다 딱 놔주면 얼굴 찌그러지게 있잖아. 조만간 집에 있는 고기를 다 없애버릴 거예요. 어? 아무튼 요즘에 관심이 아무튼 조금 돌려야 되는데 힘드네. 자 갑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해서 도형편들을 일단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페이지를 어디로 맞추시냐면 마더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마더텅의 페이지를 150쪽에 맞춥니다. 지금부터 문제 수는 총 8개, 9개가 되겠네. 9개 딱 풀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번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쭉 한번 다시 정리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죠? 그래프 그리는 거밖에 없어요. 옵션과 부어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쭉 가봅시다. 45번 때부터 한번 가볼까요? 45번 때부터 차근차근 쭉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자. 45번 때부터 한번 쭉쭉쭉 보자. 어렵지 않아. 니네 유리함수보다 훨씬 얘가 쉽다. 자 가보자. 45번 때부터 차근차근 그냥 가볼게. 따라와봐. 일단 저는 어떻게 한다? 일단 딱 문제를 보자마자 저는 그래프를 그린다. 꼭지점의 좌표는 거의 뭐 기계적인 수준이지. 이게 제로가 되긴 x값 마이너스 1. y 좌표가 2다. 꼭지점. x 앞에 부호가 플러스고 y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다. 결정하는 게.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이냐? 4. 오케이. 끝. 그쵸?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정의역을 읽어가는 방식은 여기서 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죠? 세로, 자, y에 해당되는 치역 자체는 어떻게 됐어? 이게 오잖아. 확실하는 연습했으니까 아까 이것만 익숙하게 보면 되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정의역 맞냐? 기억법? 텔미 맞죠? 니은법 맞아요? 네, 텔미 맞잖아요. 자, 이제 보죠. 3, 4분면. 내가 4분면 뭐라고 그랬죠? 절편에 관한 부분을 갖고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웬만하면 y절편이 편해요. y절편이. x절편보다는 y절편이 계산이 편해서. 그럼 저는 이거 y절편을 갖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y절편이라는 건 뭐야? x에다 빵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얼마냐 쟤는? 0,1이지. 아하! 요점이 0,1을 지나네. 그럼 얘는 3, 4를 지나니 안 지나니? 안 지나지. 정답 기억니? 이런 문제 한 문제가 내신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신경 써주시면 되겠지. 정역치역 읽어가는 방식, 꼭점 읽어가는 방식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5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확 건너뜁니다. 자, 54번. 아까 우리가 기본 문제에서 봤던 형태입니다. 가볼까요? 빰빠바. x가 2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정의요? 정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2,b를 지난다고 했고 이 그래프가 이와 같대요. 그럼 요 점을 기점으로 내가 식을 쓰면 되겠네? 어떻게 쓰면 좋을까? 마이너스 기본 골격은 똑같이 맞춰주고 이거로의 x-2 플러스 얼마? b. 그게 아까 여러분 보셨던 프린트의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기본 골격은 여기까지 유지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2,b를 꼭지점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에 2x-4 플러스 가 b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얘랑 똑같아야 된다니까. 비교해 보니까 쌤 a는 마이너스 4였고요. b는 3이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랜다. 정답은 얼마냐?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지. 그죠? 이게 2017년 9월 학평 나의 8번에 나왔던 문제잖아.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풀었던 그 개념에 관한 아주 쉬운 그거에 나와 있는 문제를 그냥 이렇게 낸 거라니까? 이해되냐? 몇 가지 서술만 더 추가됐을 뿐이지 개형 자체에서 크게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죠.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밑에 55번. 자, 55번 봐봐. 55번. 한 번 더 갈게. 자, 봐보자.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무리함수가 뭐야? 이게 정의역이라는 게. 이게 정의역이잖아. 오케이, 정의역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다. 눈에 들어왔어. 자, 여기가 꼭지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까? 기본 골격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x까지가 기본 골격이야. 얘를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얘가 플러스 1로 잡아주시면 되고 y가 얘가 3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나는 거 아닐까?
그죠? 그럼 얼마가 돼? 루트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얘가 2a 더하기 얘가 3인데 이게 얘랑 똑같아야 돼. 결과적으로 뭐야? b는 2a랑 같구나. 근데 여기 좀 지워보니까 어씨 이게 뭐야? 점 하나를 주네? 대입해야지 뭐. 어떻게? 1, 빵. 자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냥? 여기다가 1, 여기다가 빵 이렇게 집어넣을까? 그럼 얘 얼마가 되니? 얘 넘어가면 루트에 이게 넘어가니까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얘가 3a가 얘가 3이야. 짠 넘어가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a는 3이었던 거고 b는 6이었던 걸로 확인이 끝나잖아. 두 개를 곱하래가 18 이렇게. 그치? 어려워? 유리함수보다 훨씬 쉬워. 유리함수 신경 쓸 게 많은데 얘는 딱 꼭지점과 부호만 신경 쓰시면 됐었던 거니까요. 자, 58번 갈 겁니다. 58번. 58번. 잘 따라와. 58번. 자, 이것도 아까 여러분 보셨던 프린트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네, 그리라고. 어려운 게 뭐 있어? 쌤, 이 그래프는요. 0,a가 꼭지점의 좌표인데요. 그리고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가 뿔뿔. 꼭지점과 부호를 써서 0,a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자, 뿔뿔이니까 일사하면 이렇게 좀 약간 경사지게 그려보죠. 쌤, 여기 보니까 정의역이 1부터 3까지인데요. 1부터 3까지가 정의역인데요. 그러니 치역이란 놈이 있겠구나. 쌤 치역이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계산해보자고. 얼마를? 1을 갖다가 대입을 했더니 얘가 a 플러스 1이야. 3을 갖다 대입했더니 루트 3 플러스 얘가 a야. 이렇게 들어가네. 그럼 파란색에서 최소가 6이란다. 누가 6이라는 거야? 얘가 6이라는 거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a는요. 네,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60번으로 넘어갑니다. 60번으로 갑니다. 60번 가고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정리해보세요. 앞에 거랑. 60번 갑니다. 쌤, 얘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맞아요.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일단 저는 여러분에게 좀 팁을 좀 드리면 이런 팁이야. 이게 팁이야. K는 0이 아닌 실수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눠라는 뜻입니다. 물론 니은에도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양수 음수로 나눠주신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려고요. 첫째, K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자, 이가 꼭지점.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얼마냐면요, K하고 마이너스 1 부호잖아요. 여기 잠깐만 보실래? 여기가 K가 양수인 경우만 그릴 건데 부호는 그럼 여기가 양수고 여기가 음수겠죠. X가 양수, Y가 음수. 몇 사분면? 4사분면. 그럼 그래프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뭐였다? 이걸 Y1이라고 할까요? 이거 Y2라고 할까? 참자를 붙일까? 그럼 얘가 Y1 그래프인 거죠. 야, 그러면 이번에는 요 그래프를 또 가야겠죠? 이가 계속 가보자. 꼭지점 좌표 2, 마이너스. 그럼 2, 마이너스. 왠지 느낌이 대칭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 일단 요런 느낌으로 왔어. 그 다음에 여기 부호를 봤더니요,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K가 걸려요. X의 부호가. 그럼 K가 양수인 상황에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음수. 루트 앞에가 플러스가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면서 Y가 플러스인 데는 2, 4분면.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죠? 대략적인 느낌이 이럴 거란 말이야. 스케치를 한 거니까. 그럼 일단 기억번 봐봐. 두 곡선은 원점에 대칭인가? 일단 양수인 상황에서도 봤을 때 얘가 원점 대칭의 느낌이 나세요? 그러니까 느낌만 물어보는 거야. 느낌이 나세요? 느낌 나세요? 헷갈리시면 어떻게 하면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x,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게 원점 대칭인 거잖아. 그럼 얘를 해보면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kx 더하기 얘가 2k 더하기 4니까 y라는 놈은 마이너스 넘겨주면 루트에 마이너스 kx 더하기 얘가 2k 마이너스 4. 비교해봐봐. 되니 안 되니? 되잖아.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라는 건 그냥 어떤 느낌적으로 보셔도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오케이인데 일단 식으로 잡았으니까 오케이예요. 아직 하나 더 있죠? 뭐 있죠? k가 음수일 때가 있다. 아직 이거 안 했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2,4의 꼭지점을 변화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잠깐만 봐. k가 분명히 음수라 그랬다.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1의 부호를 취하거든요. k가 근데 음수라 그랬죠. 얘도 음수, 얘도 음수면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럼 그래프가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보시게 되면 얘가 얼마였었냐면 2, 얘가 마이너스 4야. 2, 마이너스 4를 찍어봐봐.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가 x의 부호고 여기가 y의 부호죠. y는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k가 붙으면 k가 음수 조건에서는 양수가 되죠. 양수니까 몇 사분면 향해? 1사분면 향해서 갈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일단 얘도 원점 대칭의 느낌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억은 그렇게 확인하셔도 기억이니까 식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두 번째 봐보자. k가 0보다 작으면 이거거든? 이거거든? 그래서 만나냐? 안 만나지. 절대 만날 수가 없잖아. 얘가 이렇게 가지 못하니까 이 방향으로 가고 얘가 이 방향 하니까 이 방향은 틀렸구나. 절대 만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 이것입니다. 그럼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16이다. 최대를 물었거든요. 어디까지 가야 두 점이 될까? 이거를 막 고민해 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생각해 봐봐. 이 k값이 커지면 여기 k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 주어진 이 그래프의 y값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작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온다는 얘기. 이렇게.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봐. k가 있는데 그 k가 양수값인데 요 값이 점점 커지면 루트라고 하는 값 자체가 커질 거야.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빼는 값이 많아지는 거지. 그럼 점점 값이 줄어야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 아래쪽 방에 이렇게 간다고. 이게 좀 특징적인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k가 점점 커질수록 이게 점점점 작아지거든. 그럼 얘는 점점 작아지니까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여기 아래쪽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그래프가 이게 커질 수밖에 이렇게 없어요. 그럼 가다 보면 어떨까? 교점이 생길까 안 생길까? 어느 순간 생기겠죠. 근데 분명히 몇 개의 교점에서 두 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두 점이 최대가 되는 게 도대체 언제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이 느낌으로 예측하시면 되죠. 바로 이 경우입니다. 여기가 여기로 가고요. 요 점이 이렇게 오면 이걸 만약에 벗어나잖아요. 이걸 벗어나잖아요. 벗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안 만나요 또. 그래서 최대가 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앞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걔가 얼마를 지나면 되죠? 2, 마이너스 4를 지나면 되죠. 아하, 얘가 2, 마이너스 4를 얘가 지날 때 k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계산을 해보니까 짠 넘기면 루트에 얘가 4k가 되고요. 여기 짠 넘어가면 얘가 8이 돼요.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4k가 64가 돼서 k는 얼마가 되냐면 16일 때 최대가 되는 거 알아요.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잘 그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워요. 맞아요. 오늘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 앞에 최고 난도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중에 제일 좋은 문제가 얘예요. 그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세 문제 정도 지정 문제를 좀 드려볼 테니까 방금 했던 거 한번 유형만 한번 좀 익숙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보실 거냐면요. 일단 50번 문제 지정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그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53번, 59번. 네, 지금 한번 이 문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부분 포함해서 이제 몇 개 남았지? 한 6개? 5개 남았네, 5개.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저 4층 좀 잠깐 빨리 갔다 올게.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자, 50, 53, 59 그냥 빠르게 하나만 보죠. 하나만. 50번만 보죠. 50번.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다 계산이 될 것 같아서 50번 정도 하나 보죠. 근데 50번을 왜 얘기하냐면 기본형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제가 모든 함수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기본형에 대해서 읽을 때는 무조건 어디까지만 읽으시면 되냐면 x까지만 읽으시면 되죠. x까지만.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묶어달라는 얘기인데 뭐 이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 부분들을 나중에 실수할까봐 자, 여기까지가 기본형이라니까. 여기까지가 기본형. 그럼 어떤 애들은 얘를 x축으로 27만큼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묶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축방을 얼마만큼? 얘가 9만큼. 9만큼. m의 값을 구해야겠지. 이런 느낌으로만 묶어주는 것만 연습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뒤에 거, 오케이. 61번과